다음 사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부터 또 알려주시죠. 네, 지난 26일 그 오전 3시 3분인데요. 광주 동부경찰서에 오피스텔로 귀가를 하고 있는 그 여성 2명이 50대 남성이 종이 가방을 들고 쫓아왔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의 공동 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 두렵다라는 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제 신고를 받고 주변에 순찰 중이던 50대 A 경감과 20대 순경을 7분 내에 즉각 출동을 시켰는데요. 현장에 출동해서 이 경찰이 말을 걸자 갑자기 이 남성이 그 종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A 경감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료 옆에 있던 20대 순경은 지원 요청을 한과 동시에 테이저건을 발사를 했는데, 사실 이 겨울에 두꺼운 외투가 있으면 잘 이렇게 맞지를 않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흉기에 공격을 당한 이 A 경감이 권총을 꺼내서 공포탄 한 발을 경고 사격을 했지만 다시 달려들어서 그 해당되는 경찰관 얼굴을 찔렀고요. 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해당 경찰관은 실탄 3발을 발사해서 그중에 2발을 상체에 맞췄는데요. 이 총기를 맞은 이후에도 저항을 계속하다가 결국 이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쓴 테이저건을 맞고 이제 쓰러졌습니다. 흉기에 찔린 경찰관은 긴급 수술을 했고요. 대학 응급실로 옮겨진 50대 남성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네. 실탄 사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더 높긴 한데, 일단 피의자에 좀 더 저희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0대 남성이 정신질환을 일단 앓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곤 있고, 정신질환이랑 별개로 쇼핑백, 하얀 쇼핑백에 흉기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길이도 되게 길어서 되게 위험하고 무서웠다고 하는데, 이 남성이 여성 2명을 상대로 일부러 이렇게 노리고 범행, 그러니까 계획 범죄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일단 이제 정황상 흉기를 소지했고요. 여성들을 따라와서 비밀번호를 옆에서 지켜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제 검문을 한 것인데요.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하루에 여러 번 그 골목을 배회했었다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진술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이 그 해당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이 정신적인 어떤 치료 또는 약을 투여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번 종합을 해서 조사 과정에서 밝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 교수님, 이 남성이 미리 이렇게 흉기도 준비했고 2 여성을 지금 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범행 대상으로 보통 한 명의 사람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이 남성이 추측하시기에 무엇을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왔다고 좀 보십니까? 글쎄요, 오전 3시경에 이제 여성을 따라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금방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성적인 공격이라든가, 물론 이제 대상이 약한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통상 그런 식으로 또 흉기를 그렇게 큰 걸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성 2명을 이렇게 제압을 해서 어떤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실탄 발사 여부. 예. 사실 용의자 경찰이 검거를 하는 과정에서 웬만하면 실탄을 발사하고 나면 일들이 힘들어지고 공포탄도 잘 발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대체로인데, 어떤 이유로 이번엔 실탄을 결국 발사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번에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보면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3조에 보면은 불신 검문 조항에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또 범하려 하고 있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불신 검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찰관이 선생님 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일종의 불신 검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찰 물리력 대응 기준 방법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그리고 치명적 공격인데, 사실 이게 이제 이번 사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분사기를 사용을 하느냐,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느냐, 또는 총기를 사용하느냐, 이게 다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의자의 행동 같은 경우는 1, 2, 3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이제 4단계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5단계로 이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 경찰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이 좋아서 그렇지, 잘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순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기 사용 같은 경우도 이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공포탄을 발사했고 또 법과 규정에 의해서 실탄도 이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확실하게 어떤 그 조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테이저건 쐈고 공포탄 쐈는데도 안 됐고 그렇죠. 바로 달려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탄을 발사하면 한 발이면 한 발이지 세 발까지 발사한 건 과잉 대응 아니었느냐 이런 여론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 말씀들을 하는데 지금 이제 세 발을 발사했는데 실제로 명중한 건 두 발이거든요. 그럼 한 발 발사해 가지고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다시 또 공격을 해서 이분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현장에 없던 사람들이 뭐 한 발을 쐈냐, 세 발을 쐈냐 이걸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현장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얘기고요. 사실 이제 그 얼굴을 흉기에 찔린 그 상태에서 경찰관이 얼굴에 찔렸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상당히 급박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이 얼굴을 찔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볼 부위를 찔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실제 이 50대 그 경찰관 같은 경우도 집에 가면 가장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고 심각한 후유증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 정당 방위냐 과잉 대응이냐 이걸 갖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그 주위에 훈수를 두는 그런 측면에서 무책임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고요. 경찰관을 향해서 흉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매뉴얼대로 해서 뭐 저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뭐 이 총기에 의해서 사망한 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해당 경찰관이 지금 현재 저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뭐 또는 격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 보면요. 저런 과정에서 뭐 부상을 입거나 돌아가신 그런 경찰관들에 대해서 이 추모하는 공간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이 좀 덜하지 않는가. 그래서 경찰관에 대해서 흉기로 공격을 하면 저렇게 그렇죠.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 같은 것이 이번 그 사건에 있어서 대단히 커다란 어떤 그 교훈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